그런데 1년 만에 이게 수익률 100% 넘게 나더라고요. 제가 임장하는 네. 가기 전에 준비하는 거는 3단계가 있어요. 네. 이게 놀이터 임장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임장을 하면은 4가지 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발품 파는 법, 어려워하는 분들 많죠. 그래서 오늘은 발품 또는 임장 전문가 똘콩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똘콩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공부 2년 만에 종잣돈 3,500만 원을 2억 원으로 만든 새아이 엄마 똘콩입니다. 저는 2019년 들어서부터 매주 한 번씩 임장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총 서울, 성남, 수원, 인천, 천안, 청주, 전주, 대전, 울산 등 총 9개 지역을 돌아다녔더라고요. 매주 한 번씩 다니니까 50번 정도 갔는데 정말 이제 마트보다 부동산 중개소를 더 많이 갔어요. 그리고 17년 첫 투자하면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임장을 갔었는데 그 임장에서도 이제 4살, 2살 아이들 데리고 뱃속에는 6개월짜리 태아를 같이 데리고 임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임장을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임장에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투자금 소액으로 지금 수익률 100% 이상 달성한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좀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가 처음에는 집에 이제 남편이 모아둔 돈을 쓰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한 것도 있었고, 제 첫 투자에 별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제가 이거만큼은 부동산 투자하는 데 쓰고 싶다고 해서 3,500만 원 종잣돈을 가지고 첫 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이게 수익률 100% 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회수를 해서 다시 또 재투자를 했는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금액이 보통 한 8천만 원, 7천만 원 들어가는 곳인데 제 임장을 열심히 다닌 결과인지 정말 금매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2,900만 원 정도의 이제 금매를 잡아서 또 그게 1억 원 정도 차익이 남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현재 지금 결과값이 3,500만 원으로 2억 원까지 이제 투자금이 불어난 거죠. 임장할 때 준비를 많이 하고 가요? 그냥 가요? 저는 임장할 때 준비를 최대한 하고 가요. 네, 제가 임장하는 가기 전에 준비하는 거는 3단계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임장 갈 동을 선정하는 것. 임장 갈 동을 선정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장 지도를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현장에 답사를 가요. 네. 그러면 그 큰 지역 중에서도 내가 임장 갈 동들을 뭔가 선별한다는 거네요. 네, 다 맞아요. 가는 게 아니라. 네. 1단계에서 동을 선정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전업주부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임장을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 등하원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5시간 이내에서 최대한 많은 동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하루에 한 5개 동 정도만 뽑아요. 와, 근데 5개? 5개 동을 뽑으려면은 그 한 시에 있는 동을 전부 다 볼 수 없으니까 전국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보고요. 그 지역에서 입지가 좋으면서 또 저평가되어 있는 동을 골라요. 그렇게 5개 동을 골라서 임장 지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동을 먼저 선정한다. 근데 네. 그 동을 이제 막무가내로 많이 가는 게 아니라 한 5개 내외로, 그리고 임장 지도를 만든다. 네. 그 동에 대한 아파트도 적고 시세도 적고 그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요? 임장 지도는 요즘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그냥 호갱노노나 이런 어플을 통해 가지고 바로 프린트하셔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프린트를 해서 지도를 프린트해서 수기로 하나씩 적고 있어요. 적는 내용은 연식이나 세대수, 전세 매매 평형별 시세, 평당가 이런 걸 적고요. 매물 개수도 적고요. 굳이 손으로 적는 이유는 머릿속에 그 지도를 넣고 가기 위해서인데요. 현장에서는 지도를 꺼내서 보기가 좀 민망할 때도 있고 어렵기도 해요.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일부러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 만들고 이제 그 다음 바로 가는 거예요?
네, 3단계에는 현장에 답사를 가요. 어떨 때는 이제 부동산 소장님한테 미리 예약을 해놓고 매물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관심 단지가 있을 때 그 관심 단지를 둘러보고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소장님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임장을 갔을 때 최소 한 곳 이상은 꼭 부동산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임장 갈 때 아이들이랑 같이 갔던 거예요? 네, 같이 갈 때도 있었어요. 저는 임장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요. 네. 하나는 몰입 임장이라서 제가 혼자서 다니는 임장, 그리고 네. 두 번째 임장은 놀이터 임장이에요. 놀이터 임장은 이제 아이들과 같이 가는데 몰입 임장은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동을 돌기 위해서 제가 혼자 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 놀이터 임장은 각 이제 관심 단지에 매물을 볼 때 아이들과 함께 갑니다. 이게 놀이터 임장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임장을 하면은 4가지 팁이 있어요. 어허, 좀 4가지 알려주세요. 팁이 있는데요. 있을 것 같아. 네, 첫 번째로는 최대한 손품을 많이 팔고 가셔야 돼요. 아하. 아이들과 함께면 조금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네, 특히나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체력적으로 힘들긴 해요. 그래서 최대한 손품을 많이 파시고 전화 임장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매물 보고 싶을 때 그때 가시기를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 낮잠 시간에 맞춰서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 지방으로 갈 때는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제 낮잠을 한 번쯤은 자니까 저희는 3명 아이 이제 낮잠 자는 시간 거의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쯤 뭐 한 12시쯤 이때 밥을 먹이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도착하면은 뭐 갈 때 이제 애들은 이제 차 출발하는 순간 거의 자요. 그렇죠. 네, 잠 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차 안이 저희 강의장이 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유튜브 랭군 TV도 듣고요. 아, 예, 아. 그러면서 그 제가 가는 지역에 대한 옛날에 지역 분석하신 거, 그런 것도 듣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식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예, 아이들은 엄마 일을 따라가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놓고 네.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잠에서 딱 깨어났는데 모르는 곳에 와 있고 그럼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치. 달달한 간식으로 좀 달래주는 편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당 충전을 좀 시켜 놓으면은 아이들이 이제 기분이 집 보러 좋아지죠. 가기에 좀 수월해져요.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집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일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계속 집만 봤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놀이터를 갑니다. 새로운 곳에 있는 놀이터를 가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풀어줘요. 거기서 에너지 소진을 다 시키고 다시 또 낮잠을 자는 시간에 집에 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도 놀이터는 많잖아요. 네, 많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다 새로운 곳이라고 인식을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놀라워요. 맞아요. 저한테는 다 똑같은 곳이지만 심지어 똑같은 아파트에 놀이터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는 전혀 다른 놀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놀거리 준비 많이 하거든요. 네. 차에서 또 잠 깨는데 먹었지만 또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놀이터에 못 가는 날들도 있잖아요. 날씨가 안 좋거나 너무 네. 덥거나 뭐 이럴 때는 못 가기 때문에 키즈 카페 같은 데를 대체해서 가기도 하는데요. 제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이들 데리고 임장 가면 너무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저로서는 아이들이랑 재미없는 놀이를 하면서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임장 가는 게 훨씬 수월해요. 놀이처럼 임장을 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놀이터 임장의 가장 큰 강점은 실거주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놀이터 임장을 가게 되면 저희 애들은 3명이나 되잖아요. 지금 6살, 4살, 2살이기 때문에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항상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예쁘네요. 아이가 예쁘네요. 몇 개월이에요? 몇 살이에요? 하면서 말을 붙여서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여기로 발령이 나서 그런데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여기 어때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죠.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심지어 저는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투자에 확신을 가지고 2번 임장 가서 첫 번째 투자를 하기도 했었어요. 임장 관련해서 뭐 또 다른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이제 투자를 할 때 임장을 딱 2번 가보고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계기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첫 번째 임장을 가서 키즈 카페를 갔어요. 키즈 카페 가서 몸이라도 좀 풀라고 계속 차 안에 있었으니까 좀 풀라고 풀어놨는데
아이들이 이제 놀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아, 임산부에다가 이러니까. 그래서 그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한테 잠시만 얘 좀 봐달라고 하고 얼른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놀아주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랑. 그래서 참 아이들이 됐다 생각을 하면서 유심히 봤더니 정말 험한 말도 쓰지 않고 너무 잘 놀더라고요. 사이좋게. 그래서 마침 또 그곳이 학군이 좋은 곳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지역에 1군의 학군이 좋은 곳이어서 이런 곳이면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임장 와서 이제 계약까지 하게 됐었죠. 사람을 보고 계약한 거네. 네. 따지면 그렇죠. 네. 사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야, 그러면은 임장을 막 한 번 갔던 지역에 막 여러 번 가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때요? 그런 지역도 있어요. 네, 최근에 한 곳은 올해 한 10번 이상 임장을 갔었어요. 야, 예. 갔던데 또 가면 재미없지 않아요? 아니요, 또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럼 뭘 봐요? 지역에서 흐름이 어느 네. 정도 와 있는지 그걸 볼 수가 있어서 어느 동까지 투자자들이 진입이 되어 있고 어느 동까지 실수요자가 이제 접근하고 있는지 이제 실거주자가 집을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가지고 그 지역마다 또 흐름마다 다 달라서 한 지역에 여러 번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중개소에 들어갈 때 중개소가 많잖아요. 네. 어떤 중개소를 선호하세요? 저는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소장님들도 홍보의 스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가장 매물을 많이 올리시는 분, 홍보를 많이 하시는 분한테 1차적으로 컨택을 해요. 예. 네. 하지만 현장에 가서 또 다른 소장님들 만나보다 보면은 저한테 맞는 소장님들을 또 발굴해낼 수가 있거든요. 네, 네이버 부동산에 홍보는 많이 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터줏대감처럼 네.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 이제 정말 굉장한 아군을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몇 마디 안 해도 술술 풀어주시는 소장님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알아서 그냥 세팅 다 해주시고 계약, 잔금 이런 것도 손 안 가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죠. 부동산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은 너무 많고 근데 거기서 똑똑하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떨림이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첫 멘트를 뭐라고 날려야 될까?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정체를 어떻게 밝혀야 될까? 뭐 실거주예요? 투자하러 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좀 공부하러 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의 어려움들 네. 그런 것들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처음 투자를 할 때는 임장을 다닐 때는 실거주자인데 집을 구하는 척도 해보고 세입자인 척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그 연극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는 맞지 않아서 저는 처음부터 그냥 투자자인데요. 여기 관심이 있어서 투자 매물 보러 왔어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화 임장을 할 때는 또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소장님들은 마케팅이 귀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나 매수자한테는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이야기를 하시고 매도자나 또는 집주인한테는 가격을 낮춰서 이야기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호가가 맞아야지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입자인 척 전화 임장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실거주자인 척도 해봤지만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이제 문을 열 때 힘들잖아요. 떨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 가서 임장 지도를 만들고 갔으니까 웬만한 지도나 그 아파트 시세는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관심단지가 있으면은 이제 그 앞에서 괜찮아 보이는 부동산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소장님 제가 여기 근처에 와 있는데 한 10분, 15분 후에 방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매물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하고 연락을 드리면은 소장님들이 대부분 다 오케이 하시거든요. 크게 뭐 계약이 있거나 잔금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지 않으신 이상 다 대부분 오케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연락을 하고 가면은 대화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포인트는 미리 전화를 조금 드리고
네. 그분이 마음의 준비할 시간을 약간 드리고 네. 들어간다,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소장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예, 그러면 훨씬 더 대화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되게 불친절하거나 네. 아니면 좀 귀찮아하거나 네. 물론 뭐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네. 소장님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거나 대응해요? 1차적으로는, 별로 불친절한 소장님이면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요. 다른 곳을 찾아가고요. 두 번째 팁으로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저는 투자자 싫어해요. 라는 소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소장님을 만났을 때 저는 조금, 처음에는, 이랬지만은 두 번째 이제, 문을 닫고 돌아서 나올 때는 너무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다른 투자자들이 여기 들어오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렴한 매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다른 소장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서 예, 매매를 성사시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장님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어떻게 본인이 투자자가 받아들이느냐의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임장을 많이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블로그라든지 그런 채널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장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손을 내밀지 않던가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임장 데이트나 10,000원 이제 재테크 가해 같은 것도 했었고 푸릉푸릉을 통해서도 임장 번개를 자주 갔었어요. 10,000원 데이트. 네, 이거는 이제 네. 참가비가 10,000원인 거예요? 네, 맞아요. 같이 네. 임장을 다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네, 또 뭐요? 임장 데이트. 임장 데이트? 네, 네. 이것도 같이 임장 가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노하우를 막 다 알려주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불친절한 소장님한테 상처받으신 분들 제가 힐링 예시드리는 예,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라고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수 있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혼자서도 문을 이제 잘 열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되게 뿌듯했었어요.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 쉽잖아요. 네, 예, 어렵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고 이제 아이하고도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푸릉푸릉이라는 스터디에서도 또 임장을 리딩해주고 있다, 그렇죠? 네, 제가 길잡이로서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는데 같이 이제 번개 형식으로 임장을 갈 수 있으면 이분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흐름 투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흐름 분석하고 임장을 가지 않으면은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실제 투자로도 이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임장을 가실 수 있도록 한 달에 2번 정도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장을 혼자 갈 때랑 이제 그런 분들이랑 같이 갈 때랑 어때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제가 혼자서 다닐 때는 진짜 몰입해서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가면은 같이 간 만큼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역할 분담이 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몰랐을 때는 3명, 4명이 우르르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매우 쪼개서, 분할해가지고 같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뭐 한 명씩 막 들어가고 그래요? 네, 1명, 2명씩 들어가서 각자 다른 동에 가서 정보를 모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멋지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어려움을 느낄지 예상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또콩님 느끼는 부분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뭐 이게 어려워요, 저게 어려워요,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할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또콩님은 뭐라고 얘기해줘요? 항상 뭐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 정보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강의를 듣고 책을 본다든지 최대한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 거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시간이랑 그리고 돈이 없으면 또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사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물론 있으시긴 하지만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여기서 어떻게 더 불려나갈 수 있을지 돈이 나올 수 있는 곳을 계속 궁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임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종잣돈, 퇴직금 3,500만 원 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2억으로 불린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 마무리 멘트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하면 피스가 되시면 돼요. 네. 자, 오늘도 피스.